많은 분들이 장 건강에는 유산균이 먼저라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장이 유산균보다 전혀 다른 것을 먼저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30년간 장내 미생물과 변비 원인을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장 건강의 핵심은 외부에서 균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비싼 유산균 제품을 드시면서도 변비와 복부팽만에 시달리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은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그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려면 다양한 영양소와 적절한 환경이 필요해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어야 우리 장 속 미생물들이 건강한 대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0년 연구 경험을 통해 확인한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산균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배변이 편해지고 복부 불편감이 사라지는 단 하나의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도 않고 복잡한 과정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몇 가지 상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장 건강관리가 어려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장 건강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장미숙 69세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챙겨서 유산균을 드셨고 요거트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는 하루 종일 더부룩했고 가스가 차서 외출하기조차 힘드셨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배가 풍선처럼 불러와서 옷이 조이고 밤에는 잠들기도 어려우셨대요.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늘 잔변감에 시달리셨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가스 때문에 불편해서 자꾸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저와 상담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미숙님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유산균은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그 유산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만들어주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단순히 보충제를 끊고 매 끼니에 제철 채소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했습니다. 키위 1개, 잡곡밥 반 공기, 그리고 나물 반찬 한두 접시를 더 드시도록 했죠.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배변을 하게 되셨고 그토록 괴롭혔던 복부 불편감도 크게 줄어든 겁니다. 오후에 배가 불러오던 증상도 사라졌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가스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장미숙님처럼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장 건강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섬유소 부족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요. 변의 양을 늘려야 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채소, 과일, 잡곡이 부족하면 변이 적어지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인의 하루 섬유소 권장량은 25지 이상인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나왔어요. 제가 만났던 이창호 72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흰쌀밥과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비가 점점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화장실에 가실 정도였죠. 그런데 잡곡밥과 나물 반찬을 추가하자 3일 만에 배변이 편해졌습니다. 하루 한 끼는 꼭 잡곡밥으로 드시고 채소 반찬을 2접시 이상 챙겨 드시라고 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섬유소만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식사에 채소를 얼마나 담으셨나요? 두 번째로 가공육과 탄 음식 문제입니다.
햄, 소시지, 태운 고기는 장 속에서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식품들입니다. 김정희 65세님은 매일 아침 간편하게 소시지와 커피로 끼니를 대신하셨는데 변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고생하셨어요. 기름진 가공육을 줄이고 대신 채소 반찬을 늘리자 속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더군요. 가공육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추가해보세요. 고기를 드실 때도 구워서 태우지 말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오늘도 반찬으로 소시지를 드셨나요?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밀가루 속에는 프럭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장 속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서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어요.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저포드맵 식단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밀가루 제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70세님은 매일 아침 빵을 드시고 점심에도 국수나 라면을 자주 드셨는데 배가 늘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밀가루를 줄이고 대신 고구마와 현미밥으로 대체하자 복부팽만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식은 빵이나 면 대신 고구마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완전히 끊기보다는 줄이고 대체하는 것이 지속하기에 더 좋아요. 여러분은 빵이나 라면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는 물 부족 문제입니다. 섬유소는 물과 만나야 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물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대한소화기학회 보고서를 보면 변비 환자의 70%가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박영수 68세님은 하루에 물을 3잔 정도밖에 안 드셨는데 변이 돌처럼 딱딱해서 힘들어 하셨어요. 하루 7잔으로 늘린 후에 배변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나누어서 7잔에서 8잔 정도 드시면 돼요. 다만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수분 손실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몇 잔의 물을 드셨나요? 다섯 번째는 강박적인 배변 습관입니다. 변은 매일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억지로 힘을 주면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오히려 항문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변비의 정의를 배변 횟수가 아니라 배변할 때의 어려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김순자 74세님은 매일 억지로 힘을 주시다가 치열이 생겨서 고생하셨어요. 보고 싶을 때만 화장실을 가시라고 했더니 통증과 출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변의 신호가 올 때만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세요. 억지로 힘을 주는 것은 항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하셔야 해요. 혹시 오늘도 억지로 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셨나요? 여섯 번째는 자극성 변비약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10분 만에 변을 보게 해준다는 약들이 있죠.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자극성 하제예요. 미국 FDA에서는 알로에나 센나 성분을 장기간 복용하면 장신경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태호 67세님은 시중에서 파는 변비약을 매일 드시다가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게 되셨어요. 처방약으로 바꾸고 식습관을 개선하자 장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급할 때만 단기간 사용하시고 장기적인 관리에는 반드시 식습관 교정이 필요해요. 천연이라고 표시된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니까 주의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10분 쾌변약을 드셔본 적 있나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실천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생활 실천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것들이에요.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전자피, 귀리, 보리, 키위 같은 음식들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정말 탁월해요. 이런 음식들은 물을 머금어서 젤 같은 상태가 되면서 변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주거든요.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천천히 양을 늘려가셔야 해요. 하루에 키위 1개 정도 그리고 귀리밥을 반 공기 정도 추가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드시다 보면 확실히 배변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섬유소 음식을 드셨나요? 복식호흡과 장 마사지도 정말 도움이 돼요. 복식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 운동이 둔해지는데 복식호흡으로 이를 중화시킬 수 있어요.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5분 정도 배를 천천히 부풀리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장 운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혹시 아침 루틴에 호흡 운동을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발을 조금 올리면 직장이 곧게 펴지면서 배변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봤던 자세와 비슷한 원리예요. 발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낮은 받침대로 시작해서 점차 높여가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작은 발판 하나만 두셔도 정말 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변기 앞에 발 받침대를 두고 계신가요? 음식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만 계속 드시면 특정 미생물만 늘어나서 장내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우리 장 속에는 수백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다양하게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장 환경이 유지돼요. 같은 채소만 반복해서 드시지 말고 색깔별로 골고루 섭취해 보세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채소와 과일을 일주일에 최소 10종 이상은 드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다른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서 장내 미생물들에게 다양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늘 드신 채소는 몇 가지였나요? 물 섭취를 습관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실천법입니다. 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변을 부드럽게 밀어낼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나눠서 꾸준히 마시는 게 좋아요. 물컵에 표시를 해두시고 하루 8잔 목표를 정해서 채워보세요. 기상 직후 1잔, 식사 전 1잔씩, 그리고 중간중간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물은 약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물 마시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가요? 운동도 장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장 운동을 자극하면서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요.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장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집안에서도 제자리 걸음이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도움이 돼요. 몸을 움직이면 장도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는 장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 운동이 둔해지고 장내 환경도 나빠집니다. 깊은 호흡, 명상, 취미 활동 같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마음이 편해지면 장도 편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 건강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하면 가장 먼저 유산균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장내 미생물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잘못된 관리 방식과 올바른 관리 방식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아무리 비싼 유산균을 드셔도 변은 딱딱해지고 가스가 차서 복부팽만에 시달리며 화장실에서 힘만 주다가 항문 질환까지 생길 수 있어요. 잔변감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하고 외출할 때도 화장실 걱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배변을 하면서 하루가 가벼워져요. 복부팽만과 가스차는 증상이 줄어들고 잔변감도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장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죠. 핵심은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가공육과 밀가루 음식은 줄이시고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 잡곡을 늘려보세요. 억지로 배변하려고 힘주지 마시고 자극성 변비약에만 의존하지도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한 끼의 섬유소 음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키위 1개, 잡곡밥 반 공기, 나물 반찬 한 접시만 추가해도 장은 금세 변화를 느낄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여러분이 주는 음식과 관심에 반응해요.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장도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보답할 거예요.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시작하든 장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반응합니다. 제가 상담한 80세 어르신도 식습관을 바꾸신 후 3주 만에 변비가 해결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내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30년간 굳어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스와 복부팽만을 줄이는 저포드맵 식단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가스를 만들고 어떤 음식이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실제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복부팽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장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